허리병이 낫지 않고 심각한 증상과 통증이 오래 지속되면 흔히 허리 디스크를 걱정하게 되는데요.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죠. 오늘은 전주우리병원 김재엽 원장과 함께 흔히 허리 디스크라고 부르는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견딜 수 없이 심한 통증 때문에 더욱 심각하게 여겨지는 허리 디스크. 통증을 관리하고 허리를 보존하는 치료부터 심각한 증상을 해소하는 치료까지 흔히 허리 디스크라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엽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우선 추간판 탈출증이란 게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한마디로 몇 줄을 통해서 추간판 탈출증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네. 우리가 이제 입 모형에서 설명을 드리면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하는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게 완화 장치거든요. 네.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를 거치면서 이게 이제 헐거워지면 우리가 그 자동차 바람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느슨해지는 것처럼 네. 이 뒤쪽으로 신경이 이게 돌출이 되면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네. 증상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입니다. 예. 그러면은 어떤 증상을 보이는 건가요? 되게 증상은 세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다음에 이제 요통과 방사통. 그러니까 방사통이라고 해서 다리 쪽에 통증을 야기하시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드물게는 그 다리만, 허리는 전혀 아프지 않고 다리 쪽만 증상을 호소하시는. 네, 뭐 이렇게 통증을 느끼는 것 같은데 가끔 보면 허리가 너무 아파서 말이죠. 근데 이제 검사 결과 없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건 왜 그런 건가요? 이렇게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정말로 디스크가 심하게 터져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유가 훨씬 더 흔합니다. 허리 디스크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타이어처럼 겉에 들어있고 겉에가 이렇게 타이어처럼 이렇게 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간판은 요 안쪽에 수액이라고 하는 말랑말랑한 쿠션 부분이 있고 그 주위를 싸고 있는 아주 탄력성이 좋은 섬유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섬유륜이 약간만 찢겨도 우리가 그 상처가 있으면 그 안에가 성이 나가지고 이렇게 건들기만 해도 아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속에도 이제 일종의 그런 염증 반응이 생기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크기가 크지 않아도 어떤 자극이 주어지거나 그러면 신경이 되게 민감해져서 통증을 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MRI에서만 보이는 소견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CT를 찍어도 멀쩡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를 그 섬유륜 균열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1, 2주 정도 안전 가려를 하면 또 잘 낫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는 이제 잘 낫지 않으면 신경치료 같은 보존 치료를 하면 잘 반응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통증이 아주 심할 때 오히려 첫 번째로 추간판 탈출증, 그러니까 심하게 터져서 그런 경우보다는 이런 경우를 먼저 생각하고 치료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간판 탈출증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일단 그 신경학적 진단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스레이를 찍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엑스레이 가지고 추간판 탈출증을 정확히 이렇게 보면서 그런 검사는 아닌데요. 우리가 동반, 무슨 종양이 있나, 아니면 골절이 동반되어 있는지, 네. 아니면 허리 문제로 인해서 다른 특별한 병이나 기형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네. 걸 이제 찾아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디스크 간격이 아니면 각도가 많이 변화해 있다든지 이제 그런 기본적인 정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출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디스크 검사는 CT와 MRI가 네. 되겠습니다. CT는 한 진단율이 한 60에서 70% 정도 되는데요. 단점이 사실 신경하고 그냥 그 우리 살이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추간판 탈출증을 잘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CT는
장점이 뼈를 아주 구별을 잘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디스크와 신경은 회색, 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네. MRI는 흑백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진단율 저희들도 그 심히 대부분 이제 찍게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비싼 이유나 그런 것들 때문에 CT를 먼저 찍기도 합니다. 보통 허리 디스크라고 하면 수술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치료 방법으로. 예, 예. 근데 실제로는 어떤 치료 방법이 있나요? 실제로 그 허리 디스크가 있는 환자분들 중에 수술로 가는 경우는 한 5%. 그래서 많다고 하면 뭐 10%도 많고요. 예. 그다음에 어떤 논문에서 1% 정도 된다고 하는 논문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하더라도 한 5% 이내인 것 같습니다. 일단 보존 치료에 많이 반응을 하거든요. 환자분들이 그 질문하시기에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완치가 되는데 네. 이게 사진상의 완치냐 아니면 이제 의사들이 생각하는 완치란 에 디스크가 있긴 하지만 많이 안정이 돼서 통증을 야기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충분히 잘 영위할 수 있는 걸 완치라고 하거든요. 그런 완치를 그러니까 이제 보존 치료로 일단 약물 치료가 있고 물리 재활 치료나 그다음에 신경 치료라고 해서 통증 치료하는 것도 많이 발달돼 있고요. 예전에는 이런 보존 치료 이외에 수술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많은 영향을 차지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시술하는 것도 한 4-5가지 이상 다 되는데요. 그래서 경막의 신경 성형술, 뭐 고주파, 뭐 수액 성형술 해서 수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시술들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신 마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고령이나 네. 그다음에 내과적으로 당뇨가 심하다든지 아니면 심장병이 아주 심해서 전신 마취를 할 수 없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특히나 80이 넘어서 퇴행성 변화는 아주 심하고 골다공증도 아주 심한데 그런 수술을 할 수 없지만 이런 대안으로 이런 시술로 좋아지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예. 추간반 탈출증을 예방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예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우리 평소 여가 시간에 뭐 수영이라든지 스트레칭, 그다음에 걷는 운동이 아주 중요하고요. 네. 특히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좌식 문화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 책상에 그다음에 네. 컴퓨터 생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으로 그 자세 잡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신경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요즘엔 또 핸드폰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일상생활에서 올 수 있는 생활 습관으로 고칠 수 있는 병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로써 그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추간판 탈출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원장님. 예, 감사합니다.